화제가 된 사건 사고 소식 짚어보는 아침의 이슈 시간입니다. 네, 최진영 변호사, 이승훈 변호사와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항소심 서류 수령을 했습니다. 이 수령 순간부터 항소심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20일 이내에 항소 이유서를 제출해야 됩니다. 근데 문제는 20일 이내에 항소 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은 직권으로 판단하지 않는 다음에는 바로 항소 기각을 해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인 어떤 그 항소심의 어떤 절차를 본다고 하면은 미루어 짐작컨대 최대한 어떻게 보면 항소심 재판을 미루려고 한다고 하면은 통상 20일이라고 하면은 마지막 날 20일째보다는 하루 전날 19일째 되는 날 정도의 항소 이유서를 낼 겁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은 또 그 서류를 검찰 쪽에 송달을 해줍니다. 그럼 검찰은 그걸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반박하는 답변서를 내게 되는데요. 그렇게 하면 바로 기일이 잡힐 것이기 때문에 미뤄 짐작컨대 한 1월 말 정도 내지는 2월 초 정도면은 재판이 열릴 것이고 그 첫 번째 재판에 실질적인 어떤 증거 채택이 더 이상 받아주지 않는다고 하면은 바로 선고 기일이 지정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이재명 대표 측에서 그 소송 기록 그 접수 통지서를 받았기 때문에 변호인을 선임하고 나아가서 어쨌든 늦어도 20일 이내에 항소 이유서를 제출해야 되는 그런 압박을 받게 된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네, 뭐 2심 판결은 내년 2월, 대법원 판결은 5월 안에 나올 것이다. 정해진 기한대로 간다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그래도 2심 판결이 사실상은 어쨌든 수령이 늦어졌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 안에 나올 가능성은 없다 이런 이야기도 있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뭐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일단 항소 이유서를 제출하는데 한 20일 정도가 걸리고요. 또 검사도 반박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또 재판기일이 잡혔을 때 판사가 첫 재판에 재판 끝내겠습니다. 이럴 수는 없거든요. 그러면 변호인의 여러 가지 증거 방법이라든가 증인 신청이라든가 이런 게 있을 수 있고요. 또 이 사건은 이재명 대표 개인의 사건일 뿐만이 아니라 민주당에게 434억을 환수하게 하는 문제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도 항소심에서는 적극적으로 자신들의 의견을 펼칠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그리고 민주당에게 434억 원을 환수하게 하게 한다면 결국에는 민주당의 굉장히 전립에 위태롭게 되는 것이고 이런 것들이 반복된다고 한다면 대통령이 당선된 사람이 야당을 탄압하는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신중하게 접근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법원도 너무 쉽게 이재명 대표 개인만 보고 판단할 수는 없어서 저는 한 5개월 이상 걸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지금 이런 가운데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화영 전 부지사가 항소심에서도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이 전 부지사 측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유무죄를 다툴 사건은 아니라고 봐요. 무슨 의미냐면 기소 자체가 불법이다라고 봅니다. 공범들 검사실에다 몰아놓고 술 먹이고 음식 먹여서 받아낸 진술이 어떻게 적법한 진술일 수 있고 부지사님께서 조작된 수사라고 명확하게 말씀하셨고 그렇기 때문에 유감이고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하셨으니까요. 이 말씀이 상고 의지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지금 들으신 것처럼 이 전 부지사 측은 기소 자체가 불법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유죄가 내려졌습니다. 그렇습니다. 변호인의 의견 내지는 이화영 지사의 의견처럼 수사와 기소 자체가 불법이라고 하면은 그 불법을 받아서 유죄 판결을 한 1심과 2심 모두 불법이다라는 논리가 성립될 수밖에 없는 건 아니겠습니까? 저런 식으로 변호인이 어떤 그 실질적인 사법부를 비난하는 것이 맞는지에 대해서는 상당히 의문이다. 나아가 조금 전에 얘기하신 것처럼 무슨 술판을 벌려가지고 회유를 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하나 이번에는 판단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실질적으로 그와 같은 사실이 없었다고 나아가 지금 보면은 뭐 대북 송금과 관련해 가지고도 실질적으로 지금 뭐 이화영 부지사 같은 경우에는 쌍방울에서 자기들의 어떤 주가 부양을 위해서 어떤 이런 일을 했다라고 하지만 그 또한 사실과 상당히 다르다라는 얘기를 해서 실제 지금 좀 전과 같은 변호의 의견을 하나하나 전부 다 배제를 했습니다. 그 반면에 이화영 부지사 그리고 또 쌍방울에 있는 지금 거리에 있는 사람들의 증거 그 어떤 진술과 객관적인 증거가 보면은 대북 송금 사건 그리고 이게 대북 송금만 있었는 것이 아니고 이화영 부지사의 개인적
비리도 상당히 다 있기 때문에 그러한 증거, 그 어떤 기소가 하나하나 뒷받침하는 객관적 증거가 있었다라는 점에서 지금 그 유죄를 인정했는데요. 더불어서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화영 부지사가 부지사로서 자기의 영달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네. 부지사로서 평화부지사로서 임명된 임명권자인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의 명을 받고 이렇게 했다는 점에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이재명 어떻게 보면 그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이 동전의 양면에 대한 수사에 아주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거기 때문에 어제 더 정치적 영향이 큰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일단은 이화영 전 부지사의 재판 항소심에 이렇게 관심이 쏠렸던 거는 결국은 이재명 대표의 재판과 연관되어 있는 것 때문이거든요. 유죄가 선고가 나왔습니다. 항소심에서. 그렇다 보니까 앞으로 이재명 대표의 재판에도 유죄가 선고될 가능성이 있지 않냐 이런 관측들도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일단 뭐 이화영 부지사가 유죄 판결이 나왔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에 유리하지는 않다고 봐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뭐 이재명 대표에게 유죄가 선고될 것인가라고는 전혀 볼 수 없다 이런 말씀드리고요. 이 판결문에도 이 대북 선거와 관련해서 이재명 대표에게 이화영 전 부지사가 보고하거나 승인을 받았다 뭐 이런 진술이라든가 판결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 재판에서 어떻게 다투냐가 중요한 것이고요. 이 재판부가 대북 송금 명목에 돈을 보낸 것이다. 이것도 인정을 했고요. 또 주가 조작이라든가 대북 사업권을 쌍방울이 따기 위해서 준 것이다라고 하는 두 가지 측면을 다 고려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개인적인 이익과 이화영 전 부지사와의 관계 속에서 유죄 판결이 나왔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또 특히 이화영 전 부지사에게 불리했던 것들은 개인적으로 뇌물을 받은 게 1억 700만 원 정도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이화영 전 부지사 판결에는 굉장히 엄하게 나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계속해서 비상계엄 사태 수사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검찰이 어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를 전격 압수수색했는데요.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의 휴대전화도 압수를 했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어쨌든 법원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했는 죄명이 형법 내란죄에서의 이른바 중요임무 종사 혐의인 것이고 이 사실 자체는 방첩사가 그 12월 13일 당시에 이른바 체포조 운영해달라라는 그런 요청을 받고 국수본이 이 여의도 인근에 있는 영등포 경찰서에 강력계 형사 10명 정도를 인근에 대기하도록 하는 그 과정에서 국수본의 핵심 관계자들이 가담한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일단 법원에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했다라는 점에 있어가지고는 그와 같은 부분에 대한 일정 부분의 어떤 소명이 이루어진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어떤 지시가 있었고 어떤 행위가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지금 앞으로 다툼의 여지가 있는데 실제 지금 그 경찰 같은 경우에는 대기한 것은 사실이지만 실질적으로 어떤 행위를 한 사실은 없다라고 해서 앞으로의 어떤 그 법적 공방이 예상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경찰로서는 크게 반발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검찰이 압수수색을 하는 과정에서 말한 것처럼 우정수 그 본부장에 대한 휴대전화를 압수를 했거든요. 검찰이 무리한 수사를 했다고 보시나요? 저는 뭐 무리한 수사로는 보지 않아요. 일단 국가수사본부장도 잘못이 있거나 또는 잘못한 혐의를 받고 있으면 압수수색을 당할 수밖에 없고 워낙 내란죄라는 것이 큰 문제이기 때문에 압수수색을 당한 건데 다만 경찰 입장에서 보면 치욕적이죠. 대통령까지도 자신에게 내란죄 수사권이 다 있다. 우리가 맡겠다라고 했는데 정작 그 수사를 책임지고 있는 국가수사본부장이 핸드폰을 뺏겼다라고 하는 것은 좀 치욕적이다 이런 말씀 드리고 특히 국방부 조사본부도 핸드폰을 압수당했거든요. 그렇다고 본다면 공수처, 국방부 수사본부, 국수본 이렇게 수사하고 있는 수사 주체들의 핸드폰을 압수당해서 굉장히 타격을 입을 것 같고 검찰 입장에서 보면 저는 그렇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그 어느 조직보다도 먼저 체포하거나 구속시키고 싶었을 가능성 생각이 많았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일단은 사건을 공수처에 넘겨줬잖아요. 이것에 대한 좀 반발 성격도 충분히 있다 생각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내란죄 수사는 지휘 여하를 방문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뭐 이 부분에 대해서 비판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네, 최진영 변호사, 이승훈 변호사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